오전에는 PCA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PCA를 통해서 차원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축소된 차원을 다시 재구성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PCA의 그 중요한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설명된 분산 비율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PCA가 주성분을 찾는 방법이 데이터들의 분산을 가장 잘 설명하는 축을 먼저 찾고 그 축의 수직인 다른 축들을 차례대로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예,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Explained Variance Ratio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PCA를 할 때 그 분산의 전체를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PCA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지막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95%의 설명된 분산 비율을 갖는 주성분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 차원을 축소했다가 재구성한 그런 이미지도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PCA와 그다음에 지도 학습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지도 학습 중에서도 분류를 다룰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차원 축소 없이 분류를 먼저 해볼 거예요. 처음에는 차원 축소 없이 분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은 프루츠라고 하는 3차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프루츠라고 하는 3차원 배열을 2D로 바꾼 거를 가지고 있죠. 300개의 이미지 샘플과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들은 100 곱하기 100 픽셀, 즉 10,000개의 피처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 요게 있고요. 근데 우리가 타겟은 가지고 있지가 않죠. 그죠? 0, 1, 2 아니면은 뭐 사과, 파인애플, 바나나와 같은 그런 레이블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근데 분류를 하려면 분류는 지도학습이고 레이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레이블을 먼저 만들게요. 타겟이라고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프루츠를 보면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앞에서 100개는 사과, 중간에 있는 100개는 파인애플, 끝에 있는 100개는 바나나 이렇게 그 정렬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타겟을 만들기가 쉬워요. 레인지로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0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100개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마찬가지로 100개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2라고 하는 레이블을 100개 가지고 있으면 될 겁니다. 이거를 numpy, 죄송해요. 이게 a range가 아니라 numpy.array예요. array. 배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배열. numpy.array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numpy 배열을 만들 수가 있는데 0이 100개, 1이 100개, 그리고 2도 100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numpy 배열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뭐 출력 안 해보셔도 알겠죠. 앞에서 100개는 0, 중간에 100개는 1, 끝에 100개는 2.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배열을 만든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트레인 테스트 나누지 말고요. 트레인 테스트 나누지 말고 그냥 얘가 훈련셋이고 얘가 그 훈련 레이블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성능만, 시간이나 그 다음에 정확도 이런 것만 비교를 해볼 거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그냥 그 트레인 테스트 나누는 거 없이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임포트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요. 임포트에서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를 임포트를 하지 않았죠. 네, 크로스 밸리데이트 한번 넣을게요. 어, 여기다 할까요? 그럼 scikit-learn 패키지 안에 보면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모델 셀렉션 안에 보시면
크로스 밸리데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요거 인풋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검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도록 할게요. 교차 검증으로. 저희가 오전에는 두 개의 클래스를 제가 임포트를 했는데 비교해 보기 위해서 어, 저는 수업 시간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를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수업 시간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한 분류. 우리가 실행 시간도 우리가 측정을 해볼게요. 사용한 분류, 어, 모델 훈련 시간, 모델 훈련 그리고 평가 시간 측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 셀이 실행이 될 때 셀이 실행하는 시간이 몇 초가 걸렸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퍼센트 두 개 쓰고요. 타임이라고 하시면 이 셀이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될 때 시간이 얼마가 걸렸는지를 그 콘솔 창에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CV,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할게요.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할 때 에스티메이터는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기본값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파라미터들은 다 기본값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기본값으로 사용할 거고, 랜덤 스테이트와 n 잡스만 줄까요? 여기다가 랜덤 스테이트 그리고 n 잡스 이렇게만 나머지는 다 기본값으로 사용할게요. 어, 규제의 종류라든가 규제의 크기라든가 와 같은 그런 다른 파라미터들은 다 기본값으로 사용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훈련시키고 교차 검증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훈련 세트는 프루츠인데 2차원 배열로 항상 넘겨줘야 되죠. 이게 프루츠 2D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훈련할 때 사용할 레이블은 타겟. 바로 위에서 만든 0이 100개를 가지고 있고 1을 100개 가지고 있고 2를 100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타겟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훈련 셋 점수도 같이 하도록 할게요. return, train, score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를 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을 실행하시면 돼요. 잠시, 여기 오타 있었나 보군요. return, return, return. 네, return이죠. return, train, score. 네, 다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훈련 셋으로 훈련을 시키고 어, 훈련 셋과 레이블로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볼 거예요. 총 5번의 5폴드, 총 5번의 교차 검증을 수행을 하겠죠. 총 5번의 교차 검증을 수행하는데 9초 정도 걸렸습니다. 10초가 걸리지 않았어요. 뭐 피처가 10,000개가 있어도요. 피처가 10,000개가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었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훈련하고 평가하는데 9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끝났죠? 네. 이 타임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퍼센트 타임 이게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셀이 실행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고 이렇게 콘솔 창에다가 그 결과를 출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퍼센트 타임이에요. 뭐 CPU를 얼마를 사용을 했는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그럼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훈련 셋 점수와 테스트 셋 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훈련 스코어. 훈련 스코어는 넘파이 점 5폴드 검증을 했기 때문에 훈련 점수가 5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교차 검증, 그 다음에 트레인 스코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점수를 보시면요. 테스트 스코어. 마찬가지로 5번의
그 5폴드 5번의 교차 검증이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교차 검증 테스트 스코어. 네. 어때요? 훈련세 100% 정확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스트세 99.6%, 반올림에서 99.7% 정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되게 잘 맞추죠. 이미지가 분류하기가 되게 좋은, 분류하기가 어렵지 않은 그런 이미지들이어서 되게 그 좋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차원 축소 없이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해본 결과예요. 어떤 샘플들이 틀렸는지라고 하는 그런 걸 하시려면 교차 검증 하시면 안 되고, 교차 검증으로는 안 되고요. 그냥 우리가 얘를 생성하고, fit,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predict, 예측해서 예측값 찾은 다음에 실제 값하고 예측값 비교해주는 컨퓨전 매트릭스를 하시면 그 컨퓨전 매트릭스 그릴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몇 개의 샘플이 어디에서 틀렸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우리는 그냥 요 점수만 중요한 거여서 이 점수만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여기는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러면 차원 축소가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CA를 사용해서 PCA를 사용해서 차원을 축소 후 그런 다음에 분류를 해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A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겠죠. PCA 95% 설명된 분산 비율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N 컴포넌츠를 0.95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요. 95%의 설명된 분산 비율을 갖도록 주성분들을 찾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주성분을 이용해서 훈련 세트를 피팅하시면 되겠죠. 훈련 세트는 프루츠 2D죠. 2D.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차원을 축소한 데이터셋을 찾을 수 있겠죠. 변수를 reduced라고 할까요? reduced는 pca.transform 메서드 호출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fruits 2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PCA 객체를 생성을 한 거고요. 여기, 이거는 주성분 분석을 PCA를 수행을 한 거죠. 실행을 한 거고 주성분 분석을 했으면은 주성분들이 찾아졌을 거잖아요. 아까 95%가 74개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 주성분을 이용한 차원 축소를 한 거죠. 지금 차원 축소하면 얘가 모양이 아까 바뀐 거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오전에 보셨던 모습이에요. 요거 보면 300개의 샘플인데 300개의 샘플인데 피처는 몇 개로 줄어들었어요? 피처는 74개. 그죠? 여기서 사용하는 위쪽에서는 300개의 샘플인데 10,000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었죠. 지금은 74개의 피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셋이에요. 얘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훈련시키고 분류할 때 사용을 해볼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요. 차원 축소된 데이터를 사용한 분류. 여기서도 실행 시간 측정해 볼게요. time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교차 검증하시면 될 거고요. 크로스 밸리데이트. 크로스 밸리데이트. 에스티메이터를 다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똑같이 만드시면 되겠죠. 랜덤 스테이트 그다음에 n jobs. 오케이.
자, 이번에는 사용할 훈련 세트가 reduced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거고요. 타겟은 동일하죠. 타겟은 동일한 타겟을 사용할 거고, 여기서도 return, train, score는 true로 지정을 할 겁니다. 똑같이 5fold 교차 검증을 수행을 하겠죠. 얼마나 걸리나 볼까요? 2.76초가 걸렸습니다. 차원 축소를 하지 않았을 때는 9.1초 정도가 걸렸고요. 차원 축소를 하고 나니까 2.76초, 3분의 1 정도로 줄었죠. 그렇죠? 그러면 뭐 모델을 생성하고 훈련하고 검증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시간만 줄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성능도 그만큼 나오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성능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훈련 점수. 훈련 점수는 교차 검증에서 평균 내야 되죠. numPy 점 min 그리고 교차 검증에서 train score. 그 다음에 테스트 점수를 보시면요. numPy 점 min 교차 검증에서 테스트 스코어를 보시면 되겠죠. 네. 훈련 셋은 100% 그대로고요. 테스트 셋에서 99.3%죠. 이러면은 괜찮지 않나요? 굳이 만 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는 훈련 셋으로 훈련시켰을 때 정확도와 그 다음에 74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는 훈련 셋으로 훈련시켰을 때 점수가 99.3%랑 99.6%면 나쁘지 않죠. 훈련 시간은 3분의 1로 줄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차원 축소를 하고 나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되셨습니까?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많이 하는 기법이에요. 특히나 이미지 같이 지금 우리가 이미지가 100 곱하기 100이면 사실 큰 이미지도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요즘은 뭐 FHD나 4K까지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해상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진 한 장의 크기가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그쵸? 거기다 또 칼라 이미지니까 차원이 더 커지죠. 피처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질 거잖아요.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그 차원을 축소시켜 놓고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 사용을 하셔도 크, 좋은 정확도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시간은 훨씬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물론 저희가 선택한 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선택해서 그렇긴 하지만 모든 모델들에서 훈련 시간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 줄어들긴 하는데 대부분 차원이 축소가 됐을 때 그 훈련 시간이 줄어들고 정확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간혹 훈련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모델에 다 적용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좋은 그런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어, 참고로 우리가 이 축소된 샘플에 첫 번째 주성분 좌표하고요. 두 번째 주성분 좌표만 한번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음, 참고로 PCA를 사용해서 차원 축소
했을 때, 어, 축소했을 때, 어, 그 가장 주된 두 개의 주 성분, 주성분 축을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duced를 이용을 할 거예요. reduced. 아까 shape 다시 한 번만 볼게요. 300개의 샘플을, 300개의 샘플을 시각화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시각화를 할 거냐면, 샘플 하나하나마다 좌표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74개가 있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300개의 훈련 세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훈련 세트 하나는 좌표가 74개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4차원 공간에 있는 점의 좌표란 뜻이에요. 근데 74차원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잘 그려봐야 2차원이나 아니면 3차원 정도? 요 정도로밖에 못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주성분만 시각화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어,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첫 번째 컴포넌트, 여기가 두 번째 컴포넌트. 그러니까 요 좌표들 중에서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좌표, 그거 이용해서 점들을 이렇게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마치 2차원 평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만 출력을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점들의 색깔을 처음에 100개는 사과고요. 두 번째 100개는 파인애플. 뭐 그렇게 되니까 점들의 색깔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저희가 그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레이블즈라고 할까요? 음, 012라고만 쓰는 것보다는 애플, 그다음에 파인, 애플, 그리고 바나나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반복문을 할 건데 이 레이블스에 대해서 반복을 할게요. 레이블스에 대해서 반복을 할 거고요. 인덱스 하고요. 레이블이니까 LBL이라고 할까요? 레이블 줄여가지고 LBL 이렇게 할까요? 음. 이뉴머레이트 사용하시면 되겠죠. 레이블스 이렇게. 음. 그러면 레이블스를 반복할 때마다 애플 인덱스 0번, 그 다음에 파인애플 인덱스 1번, 바나나 인덱스 2번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점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스캐터 함수를 그려주면 되겠죠. 스캐터를 해주면 될 거고요. X좌표는요, reduced, 그 다음에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냐 면 i 곱하기 100부터 i 플러스 1 곱하기 100번까지.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인덱스 0번.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계산식 넣은 거예요. 이거 계산식 넣은 겁니다. 슬라이싱 하겠다는 얘기예요. 배열을 슬라이싱 하겠다는 얘기인데 제일 처음에 i가 0일 때를 하면 i 때 0이라고 하면 여기 뭐가 돼요? 0부터 100까지란 뜻이죠. 맞습니까? 그죠? i가 1이 되면은요. 100부터 200까지란 뜻이죠. 맞아요? 그리고 i가 2면 200부터 300까지란 뜻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2차원 배열에서 앞에 100개, 중간에 100개, 끝에 100개 이렇게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i 값이 0, 1, 2 바뀌는 거고, 그건 i 곱하기 100.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슬라이싱이잖아요. 그리고 2차원 배열이니까 이게 2차원 배열이니까 인덱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덱스가 있을 거잖아요. 인덱스가 0부터 73까지 있겠죠. 그 중에서 0번째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X좌표고요. 이게 X좌표고 Y좌표는 마찬가지로 reduced에서 I 곱하기 100 똑같은 인덱스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I 플러스 1 곱하기 100 그리고 첫 번째 인덱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 그리고 레이블을 LBL 요거를 만든 이유가 애플이라고 문자를 써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파인애플이라고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바나나라고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점들이 좀 많이 겹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투명도를 좀 주도록 할게요. 알파를 0.5 정도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캐터 함수가 3번 반복이 될 거예요. 포문이 끝나면 스캐터 함수가 3번이 호출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는 범례를 표시를 해주면 될 거고요. X 레이블은 C1 컴포넌트. 그 다음에 Y 레이블은 C2 컴포넌트. 네, 이렇게 하고서 PLT 점 show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가 왜 잘 됐는지가 이해가 되시죠? 분류가 되게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이쪽 바나나, 이쪽 파란색이니까 애플, 이쪽 아래쪽은 파인애플. 그죠? 주성분 2개만 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성분 두 개만, 어, 시각화를 해봤는데, 2차원 평면에다가 시각화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주성분으로는 뭐 마이너스 8천부터 4천까지 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성분은 마이너스 3천부터 3천까지 변하고 있는데, 여기를 X좌표, 여기를 Y좌표처럼 생각해서 그 점들을 찍어본 거예요. 찍어봤더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류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위쪽에서 분류 성능이 이렇게나 99.3% 이렇게 좋게 나왔던 이유가 74차원을 2차원으로 투영시켜 본 거예요, 지금. 값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좋은 성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축소가 되어져 있는 데이터셋에서도 어, 얘네들을 보면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이런 이유 때문에 분류의 성능이 좋았던 겁니다. 네, 혹시 뭐 잘 안 되시는 부분 있을까요? 어, 과일 이미지는 샘플이 300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훈련 시간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았지만 차원 축소를 하지 않아도 뭐 9초 정도 그 다음에 차원 축소를 해도 뭐 2.7초, 3초 요 정도밖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샘플이 더 많으면 그런 것들이 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 이거는 여러분들께 투두로만 남겨드릴게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시도를 해보시는데, 요거를 해보시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차원 축소 전, 차원 축소 전과 어, 차원 축소 후에,
훈련, 평가, 시간, 그리고 정확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차원 축소 후에 똑같이 훈련, 평가, 시간, 정확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우리 앱리스트에 썼던 거 있었죠? 앱리스트가 조금 데이터가 더 많잖아요. 이미지의 크기는 작지만, 그 샘플 개수는 훨씬 더 많았어요. 기억나시죠? 앱리스트 데이터셋을 한번 PCA를 한번 해볼까요? 앱리스트 데이터셋 가지고 와볼게요. 앱리스트 데이터셋 가지고 오실 때는요, 사이클런의 데이터셋에서 fetch, open, ml이라고 하는 함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nam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파일 이름 주시면 돼요. 파일 이름이 뭐냐 하면 mlist 784였었어요. 픽셀의 개수가 784개죠. 픽셀의 개수가 784개. 28 곱하기 28이었나요? 그 다음에 저번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왔었죠. 아마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왔었을 거예요. as 프레임을 false로 바꿀게요. false로. 자, 이렇게 하시면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엠리스트의 타입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번치라고 하는 타입이죠, 번치. 번치는 딕셔너리와 비슷한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가 있냐면 mlist.data 이거 키값이에요. 어, 그리고 y는 mlist.target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values라고 따로 안 쓰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numpy 배열로 직접 가지고 왔기 때문에 values를 안 쓰셔도 돼요.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엠리스트 데이터셋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제가 as frame이라고 하는 걸 넣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요거 쉐입 보시면은요. 넘파이 배열입니다. 7만 개의 샘플과 784개의 그 피처들을 갖는 그러니까 784개의 그 뭐를 가지고 있었 784개의 픽셀들을 가지고 있었던 28 곱하기 28 픽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죠. 그런 이미지고 레이블은 0, 1, 2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었어요. 그죠? 음. 자, 우리 요것도 시각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함수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플롯 이미지 어레이, 이미지 어레이, 어레이를 x를 주고요. 전체를 다 하는 건 너무 많으니까 앞에서 50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50개만.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거 몇 개가 되죠? 2차원 배열이 돼버리죠. 우리는 3차원 배열 모습인 거를 가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점 리쉐입, 리쉐입 하시고 샘플 개수 50개겠지만 뭐 28 곱하기 28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앞에서 50개만 선택을 해서
앞에서 50개만 선택을 해서 리쉐입을 하는데 784라고 하는 1차원을 28 곱하기 28로 재배치를 하겠다. 2차원 별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런 성글씨 이미지들. 이런 성글씨 이미지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뭐 여기서도 원래는 훈련세 테스트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교차 검증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음. 차원 축소 없이 차원 축소 없는 없는 경우 로지스틱 리그레션 써볼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시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트 에스티메이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랜덤 스테이트 앤 잡스 훈련셋은 뭘 사용하면 돼요? 훈련셋은 우리 변수 이름 뭐라고 줬어요? 얘가 특성배요. 그리고 얘가 타겟배요. 그죠? 얘를 x에다 주면 되고 얘를 y에다 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대문자 x에 소문자 x, 영문자 y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return, train, score를 추루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죠. 샘플이 7만 개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꽤 걸리는군요. 돌아가는 동안에 미리 코드 좀 만들어 둘까요? 훈련 점수. 교차 검증이 끝났으면 여기에는 train score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교차 검증 끝났으면 test score라고 하는 변수가 생겨 있을 거예요. 훈련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들은 샘플의 차원도 훈련 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의 크기가 100 곱하기 100이냐, 뭐 28 곱하기 28이냐, 이것도 당연히 훈련 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찾아야 되는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훈련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게 샘플이 몇 개냐. 샘플이 300개만 있느냐, 아니면은 뭐 7만 개가 있느냐. 당연히 300개가 있는 샘플보다는 7만 개가 있는 샘플이 훈련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2차원 배열에서 행의 개수, 열의 개수가 전부 다 훈련 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지금은 그 샘플이 7만 개나 있어서 그래서 시간이 아마 오래 걸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2분 정도 걸렸네요. 2분 정도 걸렸고요. 음. 제가 평균 점수 출력한다라는 거를 평균 점수로 명파이점 민 훈련셋에서 93.5%의 정확도 보여줬고요. 테스트셋에서 92%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어, 아마 이 결과는 우리가 엠니스트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수행했던 적이 있었을 거고요. 그 결과랑 비슷할 거예요. 그때는 아마 그 7만 개를 6만 개랑 만 개, 훈련 세트를 6만 개만 썼을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점수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점수랑 비슷할 겁니다. 그 엠니스트 수업 시간에 썼던 파일 보시면은요. 가장 좋은 점수를 나타냈었던 게 아마 서포트 벡터 머신이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파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형회기는 이런 정도의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런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줘요. 자, 2분 걸렸죠. 그러면 이번에는 차원 축소를 했을 때. 자, 그럼 차원 축소를 하시려면 PCA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PCA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N 컴포넌츠 여기도 95% 95%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fit. 여기서는 X를 주시면 돼요. 그죠? X. 여기가 PCA 객체 생성. 95%의 설명된 분산을 갖는 주성분 찾기. 여기가 주성분 찾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X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죠? PCA.transform을 하시면 되죠. 여기에 X를 주시면 돼요. 요게 차원 축소.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차원 축소하는데 2초밖에 안 걸렸어요. 그죠? 리듀스드의 모양 한번 볼까요? 모양 보시면 샘플 개수 7만 개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784개의 샘플이 몇 개로, 784개의 픽셀이 몇 개의 픽셀로 줄었나요? 154개로 줄었어요. 피처 개수가 많이 줄었죠. 28 곱하기 28, 784개의 픽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95%의 설명된 분산을 갖는 그런 그 주성분들을 찾으니까 154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154개. 요거 시각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기 전에 요거 시각화를 먼저 해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주성분 축하고요. 두 번째 주성분 축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레이블을 알 수가 없군요.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 타겟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죠? M 리스트에 보시면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어? 왜 클래스라고만 있지? 잠깐만요. M 리스트에는 데이터, 그 다음에 키스, 어, 타겟. 타겟은 이렇게 나올 텐데, 그 다음에 그러면 타겟 네임즈, 이렇게 키스. 카테고리스군요. 카테고리스. 타겟 네임스가 아니라 카테고리스였던 것 같아요. 네. 카테고리스. 그쵸? 네. 카테고리가 이렇게, 어, 0부터 9까지 10개의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또 마침 또 문자열로 돼 있네. 문자열로. 0번인 거, 1번인 거, 2번인 거를 따로따로 그려줘야 되는데 요거 반복문으로 그리려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요거 잠깐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생각 좀 해보고요. 예. 그 0이 들어있는 위치들 찾아서 시각화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이 들어가 있는 위치들 찾아서 실행하면 되고 2가 들어있는 위치들을 찾아서 실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죠. 이 카테고리스가 지금 무슨 타입인가요? 딕셔너리죠. 딕셔너리죠. 그죠? 키값이 클래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게 문자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고 클래스 이렇게 쓰시면 얘가 얘가 0, 1, 2, 3, 4, 5, 6이라고 하는 배열이죠. 맞습니까? 어, 이거를 제가 classes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요. 반복문 한번 그려볼게요. 1, I. 그 다음에 CLS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enumerate. enumerate class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네, plt.scatter 그리시면 돼요. x reduced에서 불리언 인덱싱을 하시면 돼요. 불리언 인덱싱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타겟은 y가 가지고 있죠. y가 0, 1, 2라고 하는 실제 값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얘가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랑 같다? 클래스랑 같다. CLS랑 같다. 그리고 0번째. 얘가 x축. 얘가 x축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x좌표예요. 얘가 x좌표가 될 거고요. y좌표는 x reduced에서 y가 같다, 클래스랑 같다, 그리고 1번. 이게 y좌표. 이게 y좌표, 그 다음에 레이블은 CLS를 주시면 돼요. 0, 1, 0, 1, 2, 3, 4 이렇게 CLS를 주시면 되고요. 점이 7만 개나 돼요. 7만 개나 돼서 아마 많은 점들이 겹치게 될 거예요. 투명도를 되게 낮추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투명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plt.legend 그려주고요. plt.show 그려줄게요. 네,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점들이 되게 많이 겹쳐져 있어서 투명도가 0.2더라도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낮춰도 0이라고 하는 샘플, 0이라고 하는 샘플이 있는,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샘플, 2라고 하는 샘플, 3이라고 하는 샘플들의 색깔들인 거예요. 어, 여기가 첫 번째 주성분 축인 거고요. 여기가 두 번째 주성분 축인 거예요. 보니까 클래스별로 좀 몰려있는 듯한 느낌들이 좀 드시죠? 이렇게. 물론 다른 색깔들이 밑에 막 겹쳐져 있어가지고 다른 색깔들이 더 겹쳐져 있어서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좀 두 개의 축만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클래스들이 약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네. 차원을 축소를 하더라도 점수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게 시각화한 거고요.
차원이 축소된 샘플들을 두 개의 축에서만 시각화해 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고, 교차 검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코드 이해되세요? 네. 클래스가 0인 것들을 찾겠다. 그 다음에 0번째 좌표. 클래스가 0인 것 찾겠다. 1번째 좌표. 그래서 여기가 X좌표, 여기가 Y좌표.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자, 그럼 교차 검증하면서 시간 측정해 볼게요. 아까 2분 넘게 걸렸었잖아요. 2분 넘게 걸렸었는데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트, 에스티메이터는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랜덤 스테이트, 앤 잡스. 이번에는 훈련시킬 데이터가 x가 아니라 x reduced, y는 y reduce, y 그냥 y죠. 그리고 return, train, score 여기를 주로. 그래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죠. 벌써 끝났나요? 돌고 있는데 돌고 있는데 시간이 나온 게 좀 이상하네요. 죄송해요. 잠깐 좀 멈출게요. 잠깐 좀 멈추겠습니다. 제가 퍼센트 하나를 빠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출력이 훅 하고 출력이 나와버린 게 퍼센트를 두 개를 써야 되는,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출력값이 나와버렸어요. 죄송해요. 퍼센트 두 개, 그 다음에 타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2분보다 더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 피처가 아주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그죠? 784개에서 100, 아까 몇 개였죠? 어, 154개였었으니까, 그죠? 아까 그 과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10,000개의 픽셀이 있었는데 그게 74개로 피처가 굉장히 많이 줄었었잖아요. 그죠? 음. 근데 여기서는 피처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784개가 154개로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지만, 네, 시간 측정해 보니까 어때요? 2분 넘게 걸리던 게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중요한 거는 이제 점수죠, 점수. 92%, 91.5% 어때요? 나쁘지 않죠. 그죠? 네. 훈련 시간은 2분 넘게 걸리던 훈련 시간이 42초대로 훈련 시간은 훨씬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91.5%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원이 축소된 셋으로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차원 축소의 효과인 거예요. PCA라는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주성분들을 찾아내고요. 그런 다음에 차원을 축소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도 한번 그 서포트 벡터 머신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 로지스틱 리그레션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거거든요. 오래 걸릴 텐데 차원 축소를 하게 되면 속도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비교를 해보시면 좋은 비교가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PCA도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